자기소개서에 에서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개인 지원자의 컨셉이 명확히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원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나의 어떠한 특징과 나의 어떠한 장점을 어필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자기 컨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리 데이비슨 같은 오토바이를 보면은 자유나 일탈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것처럼 나는 어떤 컨셉으로 그 회사에 어필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 회사를 지원하려고 했는지를 나의 스토리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히 그 회사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회사를 내가 어떻게 알게 됐고 그 회사에 내가 왜 관심을 갖게 됐으며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이러한 모든 스토리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회사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 이것은 개인적인 꿈이지만 그 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꿈입니다. 그래서 나의 컨셉, 그리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동기, 그리고 내가 그 회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명확하게 다 이 자소서에 들어 있어야지만 이 자소서를 통해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태까지 제가 경험했던 최고의 자기소개서라고 하면 정말 남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얘기들,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이혼하셔가지고 이제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자기가 힘든 가운데도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 사실 자기소개서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키기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정말 자기가 그랬던 과거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모습들, 사실 굉장히 감동이었고, 그리고 그 친구가 또 같이 조직 내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초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많은 것들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최악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른 회사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카피해서, 예를 들면 저희 스타벅스에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다른 회사 브랜드를 좀 말하기 죄송하지만 뭐 카페베네라든가 뭐 아니면 엔젤리너스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건 저희는 두 번 다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꼼꼼하게 챙기되 정말 묻지마 지원 형식이 아닌 그 회사에 포커스되어 있는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자기소개서는 나의 이야기가 담긴 자기소개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현이라든지 어떤 소재가 천편일률적이고 흔하지 않고요. 정말 이 사람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다. 또 이 사람의 정말 대학 때의 추억이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때의 자소서는 차별화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진솔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야지 그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생각한 흔적이 담긴 자소서이어야 돼요. 자소서의 표현이나 또는 기술하는 방법이 조금 서툴다고 해도 그 회사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그 회사가 어떤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평소에 했다는 것이 그 자소서에 들어있다면 어떤 회사의 인사 담당자도 그 자소서를 가볍게 여기지 못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되 그 회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노력이, 그리고 시도가 담겨있는 자소서가 저는 좋은 자소서라고 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소서, 최악의 자소서라고 하면 어디에다가도 내도 가능한 자소서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차별화되어 있지 않고 그 회사의 특징을 살리지 못한, 그 회사의 상황을 살리지 못한 그런 자소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회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시간을 갖고 준비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나 가도 낼 수 있는 그런 특징 없는 그리고 무미건조한 그런 자소서, 그런 표현 이런 것들은 최악의 자소서가 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허수로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HR 멘토스 이윤성 컨설턴트입니다. 자, 현직 인사 담당자 분들이 얘기하시는 자기소개서 잘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인터뷰 잘 보셨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법, 그 경험은행으로 작성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주요 기업의 자기소개서 항목, 그리고 자기소개서란 무엇인지, 항목별 자기소개서 작성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경험은행 작성하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가 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 그림 보이시나요? 바늘길을 넘어가고 있죠. 자, 이력서라는 저 조금은 큰 바늘길을 넘어가고 나면 저렇게 작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관문이 나옵니다. 자, 이력서는 여러분들의 내용을, 여러분들의 그 경험, 경력을 객관적으로 그냥 수치화해서 봤다면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그 경험, 경력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었는지 검문을 하기 위해서, 진짜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검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국내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도 이 K-POP 스타라는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심사위원들, 인사 담당자들에게 서류를 제출하게 되시죠. 자, 근데 우리 이 K-POP 스타에서 심사위원 하시는 분들의 그 특이한 제스처가 있는데 한번 보셨나요? 자, 이런 만세를 부르거나 일어서서 박수를 치거나, 이거는 어떨 때 나오던가요? 자, 본인들이 원하는 지원자가 나왔을 때 정말 흡족한 표정을 짓죠. 여러분들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인사 담당자를 박수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면접에 가셔서 두 번째 관문 면접을 통과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최근 주요 기업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은 기본적으로 5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성장과정,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 입사지원 동기, 입사 포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가지 항목에 여러분들만의 차별점, 다른 점을 바로 어필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기본 5가지 항목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한번 기업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자분들이 가장 쓰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글자 수가 많은 것도 쓰기 힘들지만 글자 수가 적은 것도 굉장히 쓰기 힘들겠죠. 삼성전자는 자기소개, 그리고 장점, 보완점, 그리고 지원 동기 및 포부,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열정, 본인이 이룬 가장 큰 성취, 본인의 실패 경험,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요 4가지는 그 기본 항목의 학창시절에 해당하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성격에 관해서 성격의 장단점에 해당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본인의 10년 후 계획에 대하여 이런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다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를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그리고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그 3가지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술해 주세요. 지원 동기를 상세히 기술해 주세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기본 항목과 비슷하죠. 그리고 좀 특이하게 요새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신한은행 입행이 본인의 비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오늘 7강 어떤 거라고 했죠? 경험으로 말하는 자기소개서라고 했죠. 자, 경험을 기업에서는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뭐 특이한 항목을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해결책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했던 사례, 그리고 스스로 그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진행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진행 도중에 발생했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항목들이 있고요.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괄목할 만한 그런 성취 경험, 지원 동기, 입사 포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CJ 같은 경우에도요, 입사 지원 동기와 지원 직무 저희 배웠어요.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본인의 경험과 관련지어 뭐 기술을 하시오. 입사 후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약속과 원칙을 지켜서 신뢰를 형성, 유지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뭐 이런 경험과 함께 직무, 그리고 회사 지원에 대한 것들을 묻고 있죠. 자, 여태껏 지금 CJ, 뭐 아모레, LG전자, 뭐 다음커뮤니케이션, 신한은행 여러 가지 기업을 봤는데 공통점이 뭔가요? 제가 읽으면서도 말씀드리면서도 조금 이렇게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바로 경험과 직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기업에서 읽기 원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란 과연 정말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력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의 그런 기본적인 것이 요소를 보여주는 문서라고 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특정 기업의 입사를 위해서 작성하는 일정한 의도를 가진 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 경험을 토대로 재미와 감동이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어때요? 이력서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소개서는 면접 전형의 기초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셨을 때 그 자기소개서를 보고 질문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합격하실 수 있는 질문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질문을 받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셀링 포인트,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직무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런 경험들을 했다, 이런 특기 등이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게끔 쓰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실 수 있는 문서, 그게 바로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서는 5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 입사지원 동기, 입사 포부,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5가지 항목 어떻게 작성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 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유년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 전까지 여러분들만의 경험을 기술하는 그 항목인데요. 자, 성장 과정을 기업에서는 왜 요구를 할까요? 바로 지원자의 유년 시절 성장 환경이 어떠했는지, 우리랑 조금 이 사람의 성향이 맞을지를 보기 위한 항목인데요. 자, 성장 과정 항목에는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쓰는데 칭찬받았던 경험이라던가 몰입했던 경험, 그리고 남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분야에 대한 뭐 흥미나 관심, 열정을 보였던 경험, 그것들을 선택했던 이유 등을 다 떠올려 보시고 쓰시되, 여러분들 가장 많이 실수하는 점이 부모님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만 부모님의 얘기가 아니고 부모님께 뭐 성실함을 영향을 받은 나의 얘기, 내가 성실하게 행동을 했던 경험들을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가 조금 길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신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서 최대한 자유를 허용하되 맡은 책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라는 가르침 아래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여기까지가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많은 내용 중에 한 5분의 1 정도 해당하는 내용만 2줄만 부모님께 나는 이런 영향을 받았다. 그 이후에는 본인만의 경험을 썼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경험을 썼는데요. 뭐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학창 시절에 내가 어떻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기도 했지만 시험 기간에는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찬물을 받은 세숫대 뭐 책상 위에 올려놓고서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이뤄냈다. 내가 친구들이 천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그 천재라는 말이 며칠 밤을 지새운 나의 열정이나 노력은 단 1g도 배어있지 않은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고 생각을 했다.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고 있죠. 자, 유년 시절을 통해서 지원자의 근성 그리고 생활 태도가 엿보일 수 있도록 진솔한 경험을 토대로 엮어간 성장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장 과정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본인만의 경험을 추출을 해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왜 요구를 할까요? 자, 이 지원자가 과연 우리 회사에서 들어와서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지원자가 지원하는 직무와 이 성향이 맞는지를 보기 위한 건데요. 자, 성격의 장단점은 반드시 두 가지씩 표현을 해주십시오. 두 가지 표현 뒤에 근거 있는 이 두 가지 표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유를 제시를 하시는데요. 자, 저의 장점은 무엇입니다. 제가 만약에 성실하다. 제 성격의 장점은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례로 제가 성실하게 대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이런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를 뒷받침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장점은 부각하시되 단점을 또 써야 되잖아요. 단점은 쿨하게, 우리 쿨한 거 좋아하죠? 쿨하게 인정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쿨해 이렇게 생각하셔서 너무 단점을 지나치게 솔직하게 쓰신다거나 너무 부각시키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영업 직무에 지원을 하는데 저의 단점은 낯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영업은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이죠. 근데 낯을 가리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뽑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를 생각해서 장점과 단점도 경쟁적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단점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을 적절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장점, 그러니까 단점을 쓰시는데요. 보시면 내가 1학년 때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을 해서 고객 니즈 그 해결 능력이 나의 큰 경쟁력이다. 그리고 저의 또 다른 장점은 동아리에 오비 선배부터 학과의 새내기까지 모두 학번을 아우르는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런 형태로 직무와 연결을 해서 강점을 기술하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 표현으로 내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게 나의 장점이다. 그래서 1 사례로 모임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걸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이 강점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믿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학창시절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 항목은 여러분들 대학시절 경험을 위주로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성장 과정은 유년 시절과 고등학교 시절까지의 경험을 이야기했다면 학창시절은 여러분들의 실제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경험,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대학시절 경험을 위주로 기술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대학시절 동안 많이 하셨던 활동들 있죠?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자격증 취득, 아르바이트, 어학연수, 국토대장정, 공모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 대신에 이 경험들은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와 연결 지을 수 있는 경험들을 추출을 하셔서 실사례를 들어서 기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함정이 있는데 제가 너무나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씩 단순 나열식으로 그냥 쭈루룩 기술만 한다면 자, 어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이 경험 그리고 실사례에 대한 게 없고 그냥 단순하게 나열만 했다면 읽고 지나가지 절대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학창시절 경험을 기술하실 때는 한두 가지 경험을 쓰시더라도 구체적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쓰실 때는요, 스타 법칙을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 스타 법칙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할 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그때 어떤 액션, 어떤 행동을 취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리고 마무리로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뒷부분에 가서 스타 법칙을 활용해서 쓴 내용을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창시절 경험은 이 경험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돼서 어떤 역량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관 지으시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창시절의 이 항목은 직무 수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 보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창시절 그럼 항목들을 어떻게 쓰는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항목의 질문은 여러 사람들과 팀을 나누어서 높은 성과를 낸 경험을
물어봤고요. 자, 팀워크 유지를 위해서 장애 요인이 어떤 게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고, 본인이 역할은 어땠는지를 포함해서 기술을 하라는 항목이었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생방송 추적 10분 이렇게 쓰셨고요. 그 다음에 자, 내가 어떤 그 상황에 처했는지를 나타냈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 학교 생활에서 누릴 수 없었던 온갖 자유를 주었던 내가 공모전 포스터를 보고서는 공모전에 도전을 하게 되었다. 네, 보시면 당시 리더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부족한 탓에 팀원이 해체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팀원 유지를 위한 그 장애 요인을 기술을 했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건 질문이 있다면 질문에 대한 답, 질문에서 요구한 내용은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 성격이어서 혼자 작품을 마무리해가지고 팀원들과 같이 팀원들 해체됐지만 냈어요. 공모전에서 결과는 소주 한 박스였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 그래서 2009년 11월에 또 학교 프리젠테이션 대회에 나가서 공모전 때 실패를 거울 삼아서 팀원을 구성할 때 이런 식으로 남녀 비율을 또 이번에 한번 해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팀원을 구성했다라는 거. 본인의 그리고 담당 역할을 또 기술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두철미하게 이것들이 이제 좋게 끝났고 때로는 철두철미하게 유연하게 대처해 우리 팀은 당당히 3위 입상했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팀 활동 결과를 둥수와 함께 3등 그냥 우수상 내가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당당히 3위 입상했다. 이 수치를 적어주면 조금 더 사실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도 많이 나오는 항목이죠. 어렵고 힘든 경험에 대한 기술인데요. 자, 어쨌든 우리의 목적지는 러시아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한다는 게 본인에게는 큰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에 따른 실패는 또 시도하게 만드는 원동력을 갖게 한다. 내가 대학교 3학년 시절. 자, 어때요? 실사례를 본인이 경험한 걸 계속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뜻이 많은 친구들과 러시아에서 해외 봉사단을 창단을 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원을 모집하고 5달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서 하나하나 실천해 왔다. 내가 처한 상황. 그쵸? S, 스타버 측에서 내가 처한 상황. 하지만 출발 예정일에서 2달을 남겨두고 캔슬이 된 거예요. 봉사단 인정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과업을 딱 남겨놨는지, 그래서 내가 이 태스크에서 어떤 액션을 하게 됐는지가 딱 나옵니다. 몇몇의 팀원들이 도중하차를 하게 되었고 준비 과정이 흐지부지하게 되었는데 나는 안 되겠다.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가야겠다는 생각에 막 독려해서 새로운 준비를 했고 직접 기업과 단체들을 돌면서 후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 러시아 우수리스크 지역에서 현지인과 고려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때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내가 어떻게 행동했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이렇게 본인의 실사례를 적어서 써야지만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도 여러분들의 경험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한 번씩 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최고의 경험, 성공했던 경험 이런 것들도 물어보는데요. 자, 저의 최고의 성공 경험은 작년 여름에 온라인 마케팅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의뢰회사가 앞으로 하게 될 광고에 관하여 제안서를 쓰라는 지시를 받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입니다. 어때요? 2갈씩으로 썼습니다. 여러분들 2갈씩으로 쓰면은 인사 담당자가 딱 보고 이 내용을 쓰려고 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읽게 되죠. 그렇다면은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더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 뒤에는 이제 어떻게 본인이 했는지에 대한 실사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지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험을 통해서 썼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짧은 인턴 기간이지만 어떻게 이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었다는데 보람을 느끼게 했다. 자, 뽑아서 일을 시키면 잘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 왜 물어볼까요? 회사에서는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를 묻는 이유는 왜 이 사람이 우리 회사 그리고 이 직무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직무에 정말 뜻이 있어서 커리어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회사에 기여를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기 위한 항목입니다. 가장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본인이 은행에 지원을 하는데 은행에도 여러 가지 은행이 있죠. 그 여러 가지 은행 중에서 왜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기업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전자기업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우리 기업 말고 그러면 이 여러 수많은 직무들이 있는데 왜 이 직무를 선택을 했는지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하는 질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묻지마 지원자임을 티내시면 안 됩니다. 묻지마 지원자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채용 공고가 나면 이 일은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에도 낫네, 저 기업에도 낫네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이렇게 지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기업에서는 10종 8구, 100이면 100, 그 묻지마 지원임을 반드시 알아내십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자가 있다면 다른 사항이 아무리 좋아도 탈락인 거예요. 나만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회사에 오고 싶은 사람을 뽑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지원 회사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회사의 뭐 기업 이념이나 경영 철학, 그리고 인재상, 뭐 최근 이슈 등을 알아서 여러분한테 이 회사에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거, 묻지마 지원자가 아닙니다 라는 걸 어필하셔야 되고요. 지원 동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원 회사에 대한 관심 계기, 뭐 나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과, 그리고 직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직무에 대한 이 두 가지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입사 후 포부는 여러분들 쓰실 때 굉장히 힘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쓰시는 것보다 입사 후 바로, 그리고 5년 후, 10년 후 요 나의 포부를 쓰시는데,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의 포부라기보다는 이 직무, 이 일을 할 때 그 경력개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력개발을 세울 수 있는 입사 포부를 쓰시면 되고요. 목표 기술할 때는 반드시 내가 왜, 언제, 이렇게 날짜, 기한 등을 정하셔가지고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 입사지원서 이제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 예시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허설을 마치고 본 무대에 도약하고 싶습니다. 기업은행에 지원한 첫 번째 이유는 기업은행에서 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을 떠나서 나의 능률을 일깨우며 저의 가능성을 시험받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 금융 전문가로서 글로벌 금융을 선도하는 기업은행의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썼는데, 자, 여러분 이분은 잘 쓴 걸까요? 못 쓴 걸까요? 궁금하시죠? 자,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묻지마 지원자십니다. 우리 이 기업은행이라는 칸에다가 우리은행이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자, 우리은행에 지원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은행에서 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쵸? 저의 열정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향후 금융 전문가로서 글로벌 금융을 선도하는 우리은행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바꿔서 은행명을 바꿔서 읽으면 상관이 없는 자기소개서죠. 단순히 은행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만 있는 자기소개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행에서는 묻지마 지원자 탈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 반드시 본인이 읽어보고 다른 기업을 넣어보고 내가 과연 이 기업에 맞춰서 썼는지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를 한번 볼까요? 자, 14세 소녀 자라를 만나고 자라를 꿈꾸다.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지구 반대편 스페인의 작은 도시에서 여행을 시작으로 처음 자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11년 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자라. 엄청난 매장 규모와 한 매장 안에 모든 토탈 컬렉션을 모두 제공하고 있었다. 어때요? 내가 이 기업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본인과 기업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기술을 했죠. 자, 이런 거 호기심을 끄는 카피 문구나 여러분들 회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항목을 한번 볼까요? 자, 입사 후에는 멘토를 통해 영업 전반의 지식과 중요점을 끊임없이 배우고 스스로 탐구하는 데 적극적인 사원이 되겠다. 그래서 자, 입사 후 포부 그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첫째, 영업 제안서를 쓰겠습니다. 우량 고객을 확보하고 신한금융투자가 신도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영업 전략을 펼치고 싶습니다. 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 쓸 때는 최선을 다해 발로 뛰는 영업을 하겠습니다인데, 자, 이거를 영업 제안서를 쓰겠습니다 했더니 곧장 행동에 옮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자, 행동 지향적인 목표를 기술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커리어 목표, 경력 개발 목표를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사람이 행동을 할 것 같은 행동 지향적 목표를 기술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그리고 최고의 PB를 선정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연차마다의 과업을 제시해서 최고의 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뭔가 움직일 것 같은 그 입사후 포부 행동 지향적 목표를 기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항목별로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그리고 예시를 봤는데요. 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순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험, 사례,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 경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경험은행이라는 걸 만드셔야 됩니다. 이 경험은행은 타인의 것이 본인의 경험은행이 될 수 없고 나만의 경험은행을 만들어서 이 경험은행 중에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희망 직무와 관련이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을 추려내시고요. 이 경험을 구체화해서 이 경험이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이 시사점을 찾으신 다음에 직무 역량 KSA 말씀드렸죠. 직무 역량에서 내가 이런 역량,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직무 역량을 획득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경험은행 작성하는 거를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구분, 경험의 내용, 시사점, KSA 구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항목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의 경험을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자, 구분, 대학교 2학년 때 어떤 경험이냐? 공모전 경험이다. 경험의 내용이 제2회 H그룹 주간 상사 마케팅 경진대회. 이렇게 간단하게 썼죠. 여기서 나는 우수상을 수상을 했고 UCC와 사회공연, 연계 기획서를 제안을 했고 5명으로 구성된 팀의 리더였다. 그러면 이 경험이 주는 내가 받은 시사점은 무엇이냐? 자, 마케팅 경진 대회입니다. 내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본인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했고 필요한 전공을 추출해서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팀원을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리더의 역할을 했고 리더는 조직원들의 그 역량 파악을 하고 그리고 조율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걸 배웠다. 자, 이거를 KSA로 구분을 한다면 자, 내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 창의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리더로서 조직원들을 어떻게 역량을 파악하고 조율했고 이런 역할들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리더십. 그리고 조직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모든 경험을 이렇게 항목화해가지고 이 역량별로 나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자기소개서든지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험들을 어떻게 경험을 기술을 하냐? 제가 스타 법칙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경험 기술의 법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험을 기술하실 때 스타 법칙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거는 성장 과정, 그리고 학창 시절, 어려웠던 경험, 전부 다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타 법칙은 여러분들이 처했던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수행한 과제나 과업이 어떤 것이었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걸 얻었고, 이 결과, 얻은 것을 통해서 나는 이런 역량이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그 은행에 지원하시는 분의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 성장 과정에 속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초등학교 시절 음악을 가르치셨던 담임선생님께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클래식 CD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셔서 총무인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때요? 내가 처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어떤 과제를 받았을까요? 담임선생님께서 학교 앞에서 공 CD가 1,000원이니까 돈을 걷어서 공 CD를 사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공 CD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에 학생들한테 돈을 걷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우리 집이 용산이 장점을 살려서 용산 전자상가에 구입하기로 가서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나의 행동, 나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자, A에 해당하죠. 전자상가의 가게에 들러서 대량으로 구매할 테니 500원에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원에 구입할 수 있었고요. 남은 돈으로는 학급에 아이스크림을 돌릴 수 있었답니다. 자, 이 경험들, 내가 행동했던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나요? 자, 이 사건 이수는 총무로서 더욱 인정받게 되었고 박총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원가 개념과 자금 관리의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성장 과정에서부터 원가 그리고 자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고 난 이런 것들을 이런 역량들을 얻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더 많이 남을 거예요. 자, 이 사항 뒤에 이 지원자가 어떻게 썼냐면 자, 자금 관리의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해서 고객이 원하는 우리 친구들이 원한 친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역량을 키웠고 이 기업에 가서 이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라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경험은행을 만드시고 경험은행에 대한 내용을 쓰실 때 이 스타 법칙을 이용해서 경험을 기술하시면 정말 최고의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합격자들이 전하는 그 한 줄 인터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어떠세요? 그 승자들의 여유로움이 느껴지시나요? 자, 보시면 자, 책을 많이 읽어서 표현력을 키워라.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원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인사 담당자의 눈길을 붙잡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분야를 정하시고요. 남보다 돋보이는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남보다 돋보이는 스펙을 만들길 권유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본인의 경험을 위주로 배운 것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 시 질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면접 시 질문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내용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은 만큼 임팩트 있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쭉 보니 어떠세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만의 전략, 다른 점,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 그리고 지원 동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쓰셔야겠죠. 자, 6강과 7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입사지원서 쓰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한번 써보시고요. 네. 입사지원서가 끝났기 때문에 자, 다 정리를 하시고 이제 다음 면접에 대비하셔야겠죠. 다음 8강에서는 취업의 두 번째 관문인 면접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